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엔 8주차 공중보건학 연습 문제를 풀 건데요. 물론 의료관계법규도 포함됐죠. 임상명리 평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시험 잘 치렀나요? 시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시험에 출제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다 풀어봤던 내용들이라 다들 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네, 이번 임상명리 평가 8주차 시험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 문제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한번 다 풀어보셨죠? 단답형 위주로 많이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답형을 냈어요. 라고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전염병 발생이 나쁜 공기라고 이렇게 믿었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거는 장기설 이렇게 되고, 또 마라리아는 어떤 질병 발생설에 기인한 거냐? 이것도 역시 장기설에서 기인을 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발생과 유행의 3대 요인 중에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이 환경적 요인은 뭐냐? 전파 경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전염병의 유행 조건과 거리가 또 먼 것은 뭐냐? 이거는 병원체의 병독성이 클 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나머지는 유행 조건하고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전염병의 높은 치명률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네. 전염병 유행 기간이 길다, 이거하고는 상관없고요. 또 6번에 전염병 생성 과정의 6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4번 전염원의 병원체 침입이고, 7번에 가서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아닌 거, 이건 다 아시죠? 바이러스 아닌 거 찾아내는 거죠. 황열, 홍역, 폴리오,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에 해당이 돼요. 이 100일에만 바이러스가 아니다. 8번 병원체가 리케차인 감염병, 이거는 발진티푸스, 이 글씨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 발진티푸스요. 그 다음에 9 병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오염된 우유죠. 병원소, 네, 이거 지금 환자나 숙주 얘기하는 거죠. 보균자나 불연성 환자, 감염된 가축, 네, 이런 것들은 다 병원소에 해당된다. 인간 병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현성 환자, 현재 앓고 있는 사람, 무증상, 건강보균자, 병후 보균자, 병을 난 후에 보균하고 있는 사람. 무증상 환자는 증상이 없는 아픈 사람, 증상이 없는데 아파요. 그 다음에 건강보균자, 헬스 캐리어라 그랬죠. 그럼 결국 답은 완치된 환자. 11번으로 가서 종국적 전염원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종국적 전염원에 해당하는 것은 보균자다. 또 보균자의 전염병 관리가 중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죠. 디프테리아는 홍역에 비해 전파 관리가 어려운데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치료가 어려서, 역시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14번에 가서
전염병 관리상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뭐냐? 어떤 걸까요? 건강보건자예요. 건강보건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관리하기 어렵다. 또 병호보건자가 주로 병원소 역할을 하는 감염병은 뭐냐? 이거는 세균성 이질. 네. 또 16번 병원소가 건강보건자의 범죄에 들지 않는 감염병은 뭐냐? 이거는 콜레라. 17번에 병원체의 병인성과 독성이 모두 낮은 감염병은 어떤 거냐? 낮은 거는 공수병. 또 잘못됐어요. 이거는 병원체의 병인성과 독성이 모두 낮은 감염병은 이거는 결핵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이 모두 높은 거 이게 바로 이제 공수병. 이게 높은 거고. 19번으로 가서 병원체가 숙주를 감염시킨 후 질병을 유발시키는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병원성이라고 한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닌 것은 뭐냐? 한센병은 인수공통이 아니고요. 인간 병원소에 의한 병원체의 탈출 경로로 볼 수 없는 것은 21번의 신경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체의 침입 경로가 아닌 거. 이거는 뒤로 넘어가서 경구호흡기의 점막, 경피, 골격계 이 중에서 침입 경로가 아닌 것은 골격계에 해당되고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기계적 탈출에 해당하는 것은 곤충 흡열. 곤충이 흡열해서 흡열을 해갖고 우리 몸으로 옮기는 것이 기계적 탈출이다. 24번에 전염병의 발생 과정 중 기계적 탈출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뭐냐? 이거는 홍역이에요. 25번에 비활성 전파체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비활성 전체는 오염물질, 음식점, 음식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비활성 전파체죠. 그 다음에 20번 비활성 전파체 중 계달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요거 같으면은 황열, 환자의 옷, 또 책, 완구, 침구 이런 게 있는데 계달물로 볼 수 없는 건 흙이죠.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서 계달물 감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전염병은 그랬어요. 나머지는 이제 계달물로 감염이 되는데 이 황열은 아니다. 또 28번에 세수 수건의 공통 사용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큰 전염병은 뭐느냐? 이거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트라코마, 성병 이 중에서 이제 찾는 건데 바로 이제 트라코마예요. 수건을 같이 쓰면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29번에 비말 감염이 잘 이루어지는 조건은 비말 감염 이게 뭐냐? 많이들 모여 있을 때 군집 상태 여러분들처럼 그랬을 때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30번에 전염 경로와 전염병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거는 직접 접촉, 이게 성병은 직접 접촉이 맞죠? 또 토양 감염 파상풍 맞죠? 수인성은 콜레라죠? 피부 점막으로 발진 티푸스죠? 비말 감염 비형 감염이죠. 이건 아니죠. 혈액 접촉, 성 접촉, 키스 이런 걸로 전염된다 그랬어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31번에 질병을 매개하는 전파체와 해당 질병의 조합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는데, 이거는 물하고 공수병이 맞지 않죠. 음식, 폴리오, 토양, 파상풍, 먼지, 결핵, 비말, 디프테리아, 이거는 조합이 제대로 된 거고요. 여기까지 공중보건학 연수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은 의료관계 법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관계 법규는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 예방하고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이에요.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감염병은 그랬어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 여기에는 근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어떤 감염병 환자냐 이거죠. 답은 콜레라 같은 거. 콜레라예요.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주거시설 및 운송 수단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이거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주거시설이나 운송수단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규정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이나 뭐 선박, 항공기, 열차 이런 운송수단 또는 그 밖에 그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 어떤 그 필요한 조사나 진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강제로 동행해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식수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 권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감염병 유행에 대한 그런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요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위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느냐, 누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관계 공무원의 그 지시죠.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오염 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육군, 해군, 공군 소속 부대의 장이나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는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 조치에 관한 내용은 뭐냐? 검역 소독업자, 소독에 관한 내용이군요. 소독에 관한 내용인데,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제1군 감염병 예방 조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돼요. 오염지역의 공중위생 시설의 신설, 이런 거는 예방 조치 방법이 아니다. 예방 조치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조치라는 조항인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흥행, 집회, 뭐 제사, 제례, 이런 것도 제한할 수 있고, 건강진단, 사체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독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은 2번이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예요. 신고.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 그랬어요. 이거는 밑에까지 봐야 되니까. 네. 보건복지령으로 뭐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각 병원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보건소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검역에 관한 방역, 뭐 방역조사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이런 내용들의 그 시험 관련입니다. 우선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거는 일단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 검역위원은 시도지시가 임명하고, 검역위원은 보건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감염병 환자의 추적이나 입원 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을 하고, 감염병 병원체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들을, 이런 일들을 한다. 그 다음에 2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랬어요.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예방 사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보수로 위촉하는 직책이 있는데, 이 직책은 뭐냐? 예방위원이에요. 예방위원. 이 예방위원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방위원을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명을 할 수가 있다. 무소속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자, 예방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여기서는 치과의사는 예방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두는 이유는 뭐냐?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이 감염병 예방법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제5군 감염병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제5군 감염병의 예방사업,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둔다. 이렇게 법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가 아닌 것. 이거 하기 전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두는 이유 5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군 감염병은 6종이죠. 바로 기생충학 부분인데, 회충증, 또 편충, 요충,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 이런 것들이 제5군 감염병에 속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생충 박멸협회 뭐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이름이 그랬었어요.
다음에 이제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가 아닌 것. 시군구. 이 부분은 이제 경비에 대한 내용인데, 그 경비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국가 부담하냐, 뭐 지방이 시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가 아닌 것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2번이 해당이 돼요. 검역위원회에 관한 경비. 이거는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있고, 검역위원회에 대한 경비가 있고,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가 있는데,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가 아닌 것은 검역위원회에 대한 경비다. 시군구는 예방접종, 또 예방 사무에 필요한 거, 또 소득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예방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하는데, 검역위원회에 대한 것은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다. 시군구가 아니고, 이거는 시도에서 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특별자치도, 지방자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군구는 이제 그 예하 시의 시 자치구의 그 밑에 있는 그런 행정구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고가 부담하는 경비가 아닌 거. 여기는 이제 국고가 나왔죠. 예, 국고라는 건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제 5번에 있는데, 예방위원회 관한 경비 좀 전에 했죠. 요 예방위원회 경비는 어디서 한다고요? 시군구다. 그 다음에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요거는 바로 간병비예요. 간병비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거다. 진찰, 치료, 검사, 수술, 입원 이런 진료에 드는 경비들은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경비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는 답이 3번. 질병으로부터 이러고 이건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무엇으로 그런 기준과 절차를 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요거는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 또는 생산된 예방에 필요 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접종,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벌칙에 관한 내용들인데, 고위험 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의 처벌 규정 이랬어요.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 감염병 예방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거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예요. 비밀 누설.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냐 그랬어요.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답이 4번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허위 증명을 한 자,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 격리수용거자, 감염병 환자의 업무 종사의 일시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 또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득업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 요런 해당되는 사람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네, 여기까지 8주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한 번 더 확인들 해보시고요. 네,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